우리가 투자를 고민할 때 항상 떠오르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죠?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대체 어떤 놈이 우리 인생을 부자로 이끌어줄 황금 열쇠일까? 끝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2025년 11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어느 쪽이 여러분의 갓바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까요? 함께 고민해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투자를 하면서 그때 그거 살 걸, 아니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팔지 말 걸 같은 후회를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쫄깃하고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결국 투자는 이 멘탈 싸움인데,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린 또 한 번 갈린 길에 서게 됩니다. 대체 어떤 투자처가 우리에게 더 큰 수익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주식,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아니면 하나에 집중해야 할지,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봐요.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고 금리가 오르내리는 변화의 시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거나 무조건 내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별로 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완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핵심 입지나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높다고 해요. 역시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외되는 지역도 분명히 있겠죠. 소비자의 심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덕분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살짝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면 매수세가 붙지만 이제 오를 만큼 올랐나 싶으면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영향도 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세심한 분석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3호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2025년은 부동산 투자에 다시 진입하기 좋은 해로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네요. 게다가 흥미롭게도 2025년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는 운기 관점에서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띠와 생활에 따라 궁합이 좋은 부동산 종류와 지역이 있다고 하니 재미삼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맹신은 금물입니다. 핵심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묻지 투자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정부 정책, 그리고 금리 변동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죠. 다음으로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부동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죠. 2025년 11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회복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신호죠. 그런데 주식시장도 부동산처럼 묻지 마 투자는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섹터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지금은 기술주가 좋지만 또 언제 전통산업이 각광받을지 모르니까요. 기술주와 전통산업 간 균형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쪽에만 몰빵했다가 시장 흐름이 바뀌면 낭패 볼 수 있으니까요. 역시 분산 투자는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요인도 빼놓을 수 없죠. 미국 주요 지수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뉴욕연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돈이 좀 더 자유롭게 풀릴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런 글로벌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것도 주식 투자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글로벌 경제라는 큰 파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과 주식, 이 두 가지 투자처를 놓고 고민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결국 위험 관리의 영역이잖아요. 먼저 글로벌 경제 상황은 늘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어요. 게다가 지정학적 긴장이나 새로운 기술 혁신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 투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분산 투자가 무조건 수익 손실을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눠 담는 것처럼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않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투자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리스크, 통화 가치 변동 리스크, 그리고 정부 규제 리스크까지 정말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넘어서는 투자는 결국 멘탈만 박살내고 수익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정보들은 2025년 11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발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아서 정보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어떤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을 거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저명한 투자자들도 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도 그렇게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저거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릴지,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나만의 루틴과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투자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든 어떤 시장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죠. 투자의 제1법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제2법칙은 제1법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현명하게 키워나가는 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부를 일궈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합니다.